안녕하세요. 김유대 폴리 경찰학 마라톤 목요사. 오케이, 저희들 오늘 10일에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이제 또 마이너스 열심히 뛰는 거죠? 갑니다. 자, 이제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요 3번 되는데 벌써 말부터 했네요. 자, 갑니다.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무형의 권리에 대한 위험 방지도 경찰 임무에 해당한다는. 일단 경찰의 기본 임무가 뭘까요? 요거부터 보자. 임무. 기본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와, 맞죠? 네, 위험 방지. 그 다음에 이제 수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게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와 위험 방지입니다. 그럼 공공의 안녕이 뭐니? 우리 배웠죠. 안녕 법국계야라고 배웠습니다. 이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옳지 않는 거 한번 갑니다.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무형의 권리에 대한 위험 방지도 경찰 임무에 해당한다. 단 경찰의 원조는 잠정적인 보호에 국한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언제 경찰이 출동하는지 보세요. 개인적 법익의 침해도 오죠. 누가 물건 훔쳐가도 오죠. 그 다음에 무형의 권리를 침해해도 오잖아요, 요즘에는. 그래. 그 다음에 경찰가 잠정적 보호에 국한된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점점 불문규범이 성문화돼 간다. 봐봐, 옛날에 신뢰보호원칙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일반 법원칙이었죠. 불문규범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현대에 들어와서 발전되면서 그것들이 다 성문화됩니다. 행정입법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문규범이 성문화되어가는 현상으로 오늘날 공공의 질서라는 개념은 그 범위가 점점 축소된다. 왜냐하면 공공의 질서란 게 불문규범의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축소되면서 성문화되니까 공공의 안녕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점차 축소되고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위험은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행자가 없는 밤 신호에 신호등이 녹색일 때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도 경찰 책임자가 된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위험은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행자가 없는 밤 시간에 신호등이 녹색일 때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도 경찰 책임자가 된다. 까지는 맞는데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잠시만, 이거 하나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문제에서 저희는 한번 볼게요. 저희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을 거냐면 뒤에 말이 빠져 있네. 자, 이는 이게 빠졌죠. 이제 문제에서 자 볼게요. 이제 우리 실제 문제를 이겠습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 불가침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의 불가침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법질서의 불가침, 법질서를 침해죠. 법질서의 불가침인데 법질서를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앞에까지는 맞지만 이는 국가 존립과 기능성의 불가침이 아니라 법질서의 불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갑니다.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적법한 개입 이후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순 없다. 단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 조금 이제 줄였는데 이것도 맞는 말. 저희들 문제,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경찰관에 인한 공고에 필요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계급제 한번 볼게요. 계급제 이렇게 뽑는 거죠. 사람으로 뽑아서 일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직위분류제는 먼저 직위를 분류한 다음에, 맞죠? 이렇게 먼저 분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탁 뽑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보통 이 계급제는
윗사람이 나가면 밑에서 올립니다. 그래서 계급제 폐쇄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쭉 모든 일을 다 이루러 가잖아요. 그래서 일반 행정가 됩니다. 일반 행정가가 된다. 일반 행정가 이렇게 가다 보면 직업 공무원으로 갑니다. 직업 공무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는 뭘까요? 계급제면 직위분류제죠. 직위분류제. 자, 얘는 뭐라고요? 개방이 아니라 폐쇄형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개방용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방형. 일반 행정가가 뭐라고요? 전문 행정가 된다. 전문 행정가. 전문 행정가. 좁은 의미의 뭐라고요? 실적주의로 간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갈게요. 신분보장이 강하며 폐쇄형 충원 방식이다. 맞습니다. 시험 채용 전직에 합리적 기준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직위분류제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직위분류제예요. 여러분 우리 요 계급제는 어느 방식이죠? 우리 영국 방식. 얘는 영국 방식. 얘는 영국 방식. 얘가 무슨 방식? 얘가 미국 방식.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직위분류제다. 인사 배치가 비신축적이다. 여러분 이거는 직위분류제입니다. 우리 계급제는 옆에 봐봐. 옆으로 막 보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한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한 거 역시 직위분류제예요. 왜? 꽂으면 되거든. 딱 맞춰 편한 애들 팍 꽂으면 돼요. 그러니까 신축이란 말로 어색하면 인사 배치는 계급제가 신축적이에요. 인사 배치는 옆으로 막 보낼 수 있어서. 하지만 환경 변화에는 얘가 신축적 하겠는데 왜? 폐생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팍팍 못 걷는다고. 그래서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직위분류제.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계급제는 직공으로 확립에 용이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총경은 경찰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하셔야지. 자, 총경은 근무 성적은 제2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맞습니다. 총경이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외운 적 있죠. 근무선 평시 수, 우, 양가의 분포 비율에 맞추어야 하며 가가 없는 경우에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맞죠? 여러분 우리 가산하에 적용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 고발, 조사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 평정 시 제2평정조서의 계급별 평정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왜? 힘들거든. 그래서 한마디로 앞에 잘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 임용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6개월이 아니에요. 2개월입니다. 2개월.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 성적을 우리 평정해야 된다. 그럼 6개월짜리는 뭐예요? 휴직이나 직위해제가 6개월입니다. 휴직, 직위해제 사유가 얘가 이제 6개월부터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요. 4번. 자, 행정권의 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자, 주는 사람이 위임, 받는 사람이 수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갑니다. 위임 및 위탁 기간은 수임 및 수탁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없으며 사전 협의도 거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웬만한 건 위임 위탁 기간이 수임 수탁 기간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감독이 뭐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럴 바는 왜 줬냐는 거야. 사전 승인 받고 사전 협의를 거치라고 하라면 그럼 그럴 바는 왜 했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 몇 번? 오케이. 이거는 맞는 말 되겠습니다. 옳지 않는 거니까. 위임 및 위탁 기간은 위임 및 위탁 사무에 대해서 수임 및 수탁 기간의 사무처에 대한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할 수도 있고요. 감독도 할 수가 다 할 수 있어요. 수임 및 수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위임 및 위탁 기관의 명의로 했나? 아니죠. 받았잖아요. 권한을 받았으면 그 권한 받은 범위 내에서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수임 및 수탁 기관의 명의로 해야죠. 수임 및 수탁 기관의 명의. 위임 및 위탁 기관은 사무처에 대해 지휘 감독하며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웬만한 건 다 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은 없어요. 하십니다. 갑니다.
자, 5번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요. 자, 시경위는 합의제 의결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이에요. 합의제 행정기관이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의결기관은 국경이, 얘는 행정기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도 맨날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상임인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과 한 명의 위원은 상임을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경위 위원은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할 한 명을 시도의사가 임명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은 시경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으로 시도가 임명한다. 오케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케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다음 주 또 저희 10K랑 하프 실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폴리 대장 김규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